우리 애기가 친가에서는 잘 지내다가도 외가에 가면 적응을 못한다고 하네요. 양쪽 다 키워주신다는데 한쪽만 선택하자니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상담 중 하나가 바로 손주 양육 방법인데요. 특히 친가, 외가 모두 사랑으로 키우고 싶으시다 보니 두 곳을 번갈아 가며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세 이전의 아이들은 환경이 바뀔 때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소중한 손주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꼭 알아야 할 양육의 핵심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손주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 손주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어떻게 양육하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귀한 손주들을 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영유아기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 자, 먼저 우리 손주들의 뇌 발달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기들의 뇌는 태어나서 3살이 될 때까지 어마어마한 성장을 합니다. 어른 뇌의 80%까지 성장하죠. 그만큼 이 시기가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0에서 3세 아기들의 뇌는 스펀지처럼 주변 환경을 모두 흡수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시기의 안정적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김 교수님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유아기는 뇌의 시냅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받는 스트레스는 뇌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히 양육자나 환경이 자주 바뀌면 아이는 극심한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손주들은 이런 불안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보여주죠. 잠을 잘 못 자고 자주 깨요. 잘 먹던 밥을 잘 안 먹어요. 전보다 더 칭얼대고 떼를 써요. 자주 아프고 면역력이 약해져요. 이런 신호들을 우리 손주가 보인다면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뇌 발달 전문가 조언 들어보시죠. 3세 이전의 아이들은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애착관계와 안정감은 평생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영유아기 뇌 발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서 실제로 두 곳을 오가며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양가, 교차 양육의 현실적 문제. 이번에는 실제로 두 곳을 오가며 손주를 키우신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엔 서로 도와가며 키우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3개월씩 번갈아 가며 키우다 보니 우리 손주가 헷갈려 하더라고요. 잠버릇도 달라지고 먹던 음식도 잘 안 먹고 손주가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 내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외할머니와 서로 다른 양육 방식 때문에 손주가 혼란스러워했어요. 이쪽 집에선 되는 게 저쪽 집에선 안 된다고 하니 아이가 점점 예민해지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아동심리 전문가 박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유아기 아이들은 일관된 양육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첫째, 기본적인 생활 리듬이 깨집니다. 둘째, 애착 형성이 불안정해집니다. 셋째, 정서적 안정감을 잃게 됩니다. 넷째,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이 지연됩니다. 실제로 소아과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다음은 소아과 전문의의 소견입니다.
환경이 자주 바뀌는 아이들은 심한 경우 분리불안이나 적응장애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수면장애나 식습관 문제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모두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뜻하지 않게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셋째, 한 곳 양육의 장점과 선택 기준. 이제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공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엔 서로 욕심이 났지만 손주를 위해 과감히 결정했어요. 친정 어머니께서 손주를 키워주시기로 했죠. 대신 우리는 주말마다 찾아가고 영상통화도 자주 하면서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손주가 많이 밝아지고 안정되어 보여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다면 양가 중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할까요? 가족 상담 전문가 이 선생님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5가지를 꼭 체크해 보세요. 1.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 손주를 돌보실 체력이 충분하신가요? 갑자기 아프시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2. 실제 양육이 가능한 환경인지. 안전한 주거 환경인가요? 주변에 병원이나 응급시설이 있나요? 3. 아이 부모와의 거리. 긴급할 때 아이 부모가 빨리 올 수 있나요? 출퇴근 시 아이 전달이 수월한가요? 4. 양육관의 일치. 아이 부모의 양육 방침에 동의하시나요? 일관된 양육이 가능하신가요? 5.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 주변에 도와주실 분이 계신가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나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과 체력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죠. 자, 그렇다면 선택받지 못한 한쪽 가족과는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이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다른 한쪽 가족과의 관계 유지 방법. 선택은 했지만 다른 한쪽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오히려 더 특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공 사례 가족 사연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중에는 외할머니께서 돌봐주시고 주말에는 친할머니 댁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오히려 친할머니께서는 더 특별한 존재가 되셨죠. 손주가 친할머니를 만나는 날이면 정말 신나서 어쩔 줄 모른답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현명한 관계 유지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세요. 주말 나들이, 약속 정하기, 함께하는 가족 식사, 시간 만들기. 둘째, 매일 조금씩 소통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영상통화하기. 아이의 일상을 사진으로 공유하기. 셋째, 특별한 날을 함께하세요. 명절에는 꼭 함께 보내기. 생일 등 기념일에 참여하기. 가족관계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오히려 짧지만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이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질보다 양이라는 말도 있지만 영유아기에는 안정적인 애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모두 전해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3세 이후의 전환기 관리. 이제 마지막으로 3세 이후의 변화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 발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3세가 넘어가면 아이들의 인지 능력과 적응력이 높아집니다. 이 시기부터는 양가를 오가며 지내는 것이 가능해지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는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새로운 환경에 천천히 적응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반나절만 머물다 오기,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오기, 하룻밤 자고 오기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둘째, 아이에게 미리 설명해 주세요. 이제 손주가 크면서 할머니 두 분을 모두 만날 수 있게 됐어. 우리 손주가 정말 씩씩해졌구나.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해 주세요. 셋째,
어르신들의 마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양육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아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아이 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조언을 들어보시죠. 이 시기의 변화도 아이에겐 큰 도전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일 때까지 천천히 그리고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3세 이전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3세 이전은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안정적인 환경이 평생의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죠. 둘째, 환경 변화는 아이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 아이들은 신체와 행동으로 이를 보여줍니다. 셋째, 한 곳에서의 안정적인 양육이 중요합니다. 다른 한쪽 가족과는 특별한 방법으로 관계를 이어가면 됩니다. 넷째, 3세 이후의 변화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진행하세요.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춰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양육이 때로는 아이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지혜로운 선택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동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빕니다.